길고 지루한 많은 뉴스를 한 번에 간단하고 핵심적이면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해드리는 5분 컷. 어쩌다가 10분 컷이 되기도 하지만 5분처럼 느껴지는 5분 컷. 오늘의 5분 컷은 바로 비트코인의 급등이 웬 떡이란 말인가 하고 느껴지시는 분들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코인, 디아블로의 게임머니? 이런 골드를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 이것이 마치 10년 머리털처럼 갑자기 4월 2일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급등의 정확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는 물론이요, 부처님도 하느님도 며느리조차 알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등하기 하루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탄을 터뜨렸다라는 기사를 갑자기 내보냈고, SEC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와 투자회사 벤에게 상장지수 펀드 신청서를 승인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본 파이낸스 매그네이츠는 SEC 공식 트위터에 그대로 이 내용을 캡처해서 기사에 첨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6,000달러까지 급등을 하게 됐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조 원이나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사의 모든 내용이 다 만우절 장난이었고, 트위터 계정도 합성이었는데 만우절 장난이라는 이런 메시지만 빼고 공유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우절의 장난이었다?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장난이 아닌 장난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거짓 뉴스를 떠벌렸던 한 고등학생에 의해 비트코인 시장에 폭락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과연 고등학생 혼자서 씨부린 저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만우절 기사 정말 장난으로 만든 기사가 맞을까요? 어쨌든 비트코인의 위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수십조의 돈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장 크게 악마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겠죠.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뭐냐? 만우절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았던 비트코인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비트코인의 낙관론을 들고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소위 코인 낙관론 전문가들은 일단 코인 느님의 무조건적인 신봉자들이고, 그중 비트코인은 바로 하늘님을 자칭하는 그러한 갓 오브 갓의 신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 실린 코인 낙관론자들은 일단 절대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 자, 가슴 깊이 저희 심장을 꺼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비트 느님교를 다니지 않는 일부 파괴 신도들은 냉정하게 비트코인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대기권 돌파를 향해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결국 머지않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그런 이성적인 비트코인 느님이 아니지만 일단 무언가 하나는 건졌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낙관론자들과 비관론자들 사이에서 모두가 다 일단 이 비트코인이 이해할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죽은 지 2년 만에 비트 느님이 부활하시어서 그동안 폭락해서 굶주렸던 고인 신도들에게 만나빵과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암호화폐의 오도쿠라고 할 수 있는 비탈릭 부테린. 이 사람이 과거에 암호화폐 버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었고, 최근에는 이더리움을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케 할 것이다라는 미래적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테린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또 부테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코인 느님의 신도들이 되어 마하반야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조금 보태보자면 한마디로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급등의 이유를 모르는데 사람들은 가슴 뛰는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세뇌에 약한 동물입니다. 개나 사자, 코끼리 길들이려면 지랄 연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를 교육시켜 놓기만 하면 바로 즉각 조건반사 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에서 한번 크게 땄던 경험의 노예가 되어 돈을 다 날려먹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코인 투자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박꾼도 아닙니다. 더욱이 코인을 잘 알고 엿장수처럼 가이질 몇 번을 자유자재로 예측하거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잘 인지하시고 좀 더 냉정히 코인 시장을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아가리를 찢어버리기 전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기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언론에서 오래전부터 ETF 선물 시장에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뛰어들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입이 닳도록 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 선물 거래 총액이 4월 1일과 4월 5일을 비교했을 때 무려 950%, 950%나 오르는 미친 급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시세 급등에 따른 큰 폭의 급등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로 입 맞춰가지고 동시에 ETF 거래 총액 한번 급등시켜보자. 비트코인도 급등시켜볼까? 이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거래는 적어도 농수산물 시장 같은 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Money power, many money. 결국 돈 많은 놈이 다 가져가는 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된 뒤에 마티 그리펀 수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급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월가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상승 동력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말이죠. 당연히 ETF의 거래 급등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비트코인의 급등을 만들어낸 파생 상품 거래소의 큰손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 중에 101%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급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CME는 바로 그 다음날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계속 추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기관들이 다 헤쳐먹었구만. 결국은 너희들이 범인이었어.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스닥을 한번 보세요. 닷컴 버블이 붕괴한 후에 5년 안으로 2배 가까이 다시 몸집이 커졌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진 것이라면 다졌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진 것이라면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어느 자산 거품처럼 또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다는 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말뜻을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 이 지금 코인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 일단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내가 정확하게 오른다고 말한 적은 없잖아.
것입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현재 환경이 열악하고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에서 화폐의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등 그 가치는 점점 화폐의 시스템으로 코인이 변화하고 있죠. 물론 암호화폐가 돈으로 사용되게 만들 계획의 핵심적인 단어를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바로 원유의 가치 조정과 셰일가스, 이 문제로 또 이어지긴 하지만 본론이 아니기에 여기까지 이것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급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절대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호재성 뉴스도 아니고 낙관론자들의 주둥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전체 계좌의 98%의 개미 투자자들은 한 개 미만의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과 1000명도 되지도 않는 시바견 새끼들이 비트코인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래소와 코인의 단합을 통해 언제든지 물량과 자전거래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전거래는 주식에서 불법이죠. 그러나 코인판에서는 아무런 제재 대상거리가 아닙니다. 나도 하고 너도 하고 기관도 하고 모두가 손잡고 강강수월래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돈 많은 개 쉽새끼들이 판을 치고 가지고 노는 장기판이 바로 이 판인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큰 손들의 장기판의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바로 코인 시장의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거라고 사료됩니다. 울커니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흐름을 쫓아가면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코인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올인할 자신은 있습니까? 갑자기 타짜의 명대사가 생각나는군. 쫄리시면 돼지시던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코인의 향방성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손과 기관들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러면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빅머니 때문입니다. 빅머니, 말 그대로 큰 돈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코인을 오직 한쪽 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코인 투자요. 그리고요, 코인 투자. 아니, 알았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코인 투자. 그러나 명백히 알아야 될 점은 기관이나 큰손들은 코인 투자가 아닌 수탁, 선물,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을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는 계속해서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의 투자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익명의 거대 검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프라 투자 가치에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검은 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를 위해서 신뢰성과 시세의 영향을 적게 주며 유동성까지 좋은 장외 거래를 이용하거나 코인의 가치가 바닥이라 판단될 때 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인의 가격이 바닥에 형성이 되었을 때 암호화폐 코인만큼 안전한 자산 도피처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안전 자산을 찾아 바닥이 형성된 코인 시장에 안착했다면 이 코인들은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수가 열심히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리먼 사태 10주년이 흐른 지금 비트코인과 월스트리트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만큼 월스트리트의 금융이
비트코인을 바닥이 형성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암호화폐를 사들이면 당연히 암호화폐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컴퓨터가 암호화폐를 매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암호화폐판을 더욱더 과열시킨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비트코인이 절대 만우절 유수 때문에 상승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만우절을 핑계로 오히려 코인판을 한번 흔들어 제껴서 남은 코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코인을 더 사들이기 위한 용도로 일단 쓰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일단 암호화폐가 거의 바닥에 왔다. 이것은 아마 팩트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매우 깊은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코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영향에 의해서 코인이 움직이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방아쇠가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역시 미국 금융가들의 입김에 의해 움직이는 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방송에서 마지막에 제가 씨불거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기관과 큰손들이 작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온 결과이며, 지금도 새로운 투자 인프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슬금슬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더욱이 지금 코인 시장이 급등한 이유는 기관과 익명의 큰 고래들이 코인 시장을 바닥이라 생각하고 안전자산 묻어두기 플러스 새로운 투자 인프라 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한 용도로 저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코인 신봉자들과 기레기 뉴스의 급등이란 말에 다시 한번 귀가 쏠깃한 나머지 코인을 사거나 거래를 하기 시작할 것이고, 코인의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 역시도 조심히 판단을 해봅니다. 뭐? 그래서 언제까지 오른다고? 그건 나도 몰라요. 엿장수가 과이질 몇 번 하지 어찌합니까? 그거 알면 제가 코인판하고 매달려서 올인하고 있지, 이러고 방송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보자면 너무 불타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기관과 큰손들도 가격에 큰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코인을 사들이려고 하지 거품을 터트린 후에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요놈들이 장난을 칠지를 알 수가 없으니 사람마라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저는 조용히 입 다물고 버러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